안녕하세요. 이번 세션은 클라우드 마이그레이션이라고 보통 표현하는 클라우드 여정상에서 AI가 어떻게 가속화를 시킬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엔터프라이즈 시장에서 클라우드 마이그레이션이라고 하는 클라우드 전이의 스테이터스를 한번 짚어보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파운드리 클라우드 컴퓨팅이라는 데서 클라우드 전환 마이그레이션에 대해서 리서치를 수행을 했었는데요. 지금 현재 클라우드 전환을 수행하는 조직이 예정된 계획보다 더 빨리 이루어지고 있습니까라고 하는 질문에 63%의 엔터프라이즈가 원래 계획보다 더 빠르게 클라우드 전환을 진행을 하고 있다라고 대답을 했다라고 합니다. 예전에 23년을 기준으로 봤을 때는 코로나가 끝나고 나서 클라우드 전환이라고 하는 게 약간 주춤했던 케이스도 있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클라우드 마이그레이션이라고 하는 주제가 다른 기술적인 요소에 의해서 약간 파묻힌 이런 느낌이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클라우드로의 어덥션이라고 하는 비즈니스는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고객들이 가속화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지표에서 확인하실 수가 있을 거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이 다음 지표는 조금 더 재밌는 지표입니다. 클라우드 퍼스트 전략을 수행을 해서 우리 엔터프라이즈 아키텍처에서 새로운 스탠다드로 클라우드를 적용하고 있습니까라고 하는 질문에 70%의 엔터프라이즈가 그렇다라고 대답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아까 보여드렸던 63%의 지표와 이 70%의 지표를 기준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면, 기업들이 새로운 비즈니스를 하기 위해서 뭔가 빨리 클라우드로 어답션을 하고 새로운 것을 만들어낼 때 클라우드 기반에서 만들어내고자 하는 니즈가 있다라는 것을 이 지표에서 함의적인 뜻을 유추해 볼 수가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러한 지표들을 이끌어내는 테크니컬 드라이버가 뭐가 있을까요? 사실은 이제 저희 그 제목에, 세션 제목에 이미 나와져 있죠. 바로 AI ML이라고 하는 이머징 테크놀로지 자체가 클라우드 어덥션을 더 가속화시키고 좀 더 확장성 있게 적용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현재 엔터프라이즈에서 AI ML을 도입하기 위해서 클라우드 서비스를 쓸 예정이 있습니까라고 하는 질문에 64%의 고객들이 클라우드 기반의 AI에 대규모 투자를 계획을 하고 있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AI는 실험적인 단계를 넘어서서 엔터프라이즈 레벨에서의 어덥션 레벨로 확장을 하고 있는 형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번 세션에서 논의드릴 주제는 기존의 AWS가 수행을 해왔던 클라우드 전이 마이그레이션과 모더나이제이션 영역에서 AI가 어떻게 여러분들을 더 도와드릴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우리 엔터프라이즈에서 얘기하는 핵심적인 워크로드들, VM웨어, 마이크로소프트, SAP와 같은 이런 워크로드들을 AI와 접목해서 혹은 AWS의 신규 서비스와 접목을 해서 어떻게 하면 더 효율적으로, 더 빨리, 안전하게 적용을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여러분들과 저희 AWS가 어떠한 방식으로 협업을 해서 클라우드 마이그레이션 가속화를 수행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브리핑을 함으로써 이번 세션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마이그레이션과 모더나이제이션, 아주 베이직한 이야기를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가 이제 마이그레이션 접근하는 방법론에 대해서 얘기하면 별로 재미가 없으니까 석세스 스토리를 가지고서 이야기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던스케라는 은행에서 온프레미스로 운영하고 있던 데이터 센터를 클라우드로 전환을 하기 위해서 IT 전략을 수립하고 마이그레이션 계획을 수행을 했었는데요. 이 던스케의 온프레미스 데이터 센터의 현황이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사실은 상당히 큰 데이터 센터를 운영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전체적으로 이제 16,000대 이상의 서버가 있었고요. 컨테이너 개수로만 치면은 6만 개 이상, 데이터는 25페타,
어플리케이션 레벨에서는 1000개 이상의 워크로드를 운영하고 있는 데이터 센터를 클라우드로 전환을 하기 위해서 플랜을 세워봤더니 최소 5년에서 8년이라는 계획이 나왔다고 합니다. 사실은 이런 마이그레이션 플랜은 댄스케 은행 입장에서는 받아들이기 되게 힘든 거죠. 빠르게 변화하는 세상에서 클라우드를 적용하기 위해서 5년이라는 시간을 기다리기에는 댄스케 은행에서는 기술적인 어댑션 속도를 빨리 높일 필요가 있었고요. 그래서 클라우드 마이그레이션 전략을 어떻게 세웠냐면 다음과 같은 형태의 마이그레이션 전략을 수립하고 마이그레이션 수행을 했다라고 합니다. 던스케 은행에서는요, 기존의 클라우드 마이그레이션을 하기 위한 스타트부터 엔드까지 엔드 투 엔드 프로세스를 하나의 프레임워크로 정의를 하고요. 그 작업 중간중간의 타스크를 최대한 오토메이션을 하겠다라는 전략을 취했습니다. 이것을 이제 하이퍼 오토메이션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요. 이 하이퍼 오토메이션을 통해서 실제 마이그레이션을 수행을 할 때 90% 이상의 작업이 자동화가 되었다라고 하고요. 이것들을 단지 댄스케 은행 자체에서 한 것이 아니라 AWS 전문가와 협업 방식을 통해서 구성을 하고 마이그레이션을 수행을 했다라고 하는데요. 이런 기술적인 어프로치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댄스케 은행에서 좀 더 신경을 쓴 게 있었는데 내부 IT 인력의 능력 강화 부분에 상당히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700명 이상의 IT 인력들에 대해서 클라우드 베스트 프랙티스 그리고 이머징 테크놀로지 기술에 대한 이네이먼트를 지속적으로 강화를 해서 자체 역량을 이제 보강해서 클라우드 정의 프로젝트를 수행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 결과를 보시면 상당히 놀라실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댄스케 은행의 클라우드 마이그레이션 이니셜 플랜이 5년에서 8년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실제로 이 데이터 센터 이관을 할 때 전체 이관 마이그레이션 일정 자체가 50% 단축이 됐고요. 결과적으로 마이그레이션 비용 자체도 50%가 절감이 됐다고 합니다. 업무 효율성 측면에서 바라보면 IT 인력의 런북, 운영 매니지먼트 지침서를 작성을 하는데 기존에 4주가 걸렸었다라고 하면 실제 클라우드 전환을 이뤄낸 이후로는 4초라는 아주 경이로운 운영 오퍼레이션 효율성이 확보가 됐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부분이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클라우드 전환을 해서 비용적인 효익을 얻었다, 업무 효율성이 높아졌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기대하는 기대치이고 클라우드로 전환하는 이유이지만 사실은 이 댄스케 사례에서의 숨겨진 함의가 있는데 그 함의가 뭐냐면 앞에서 말한 비용적인 단축, 업무 효율성을 기반으로 해서 댄스케 은행의 700명 이상의 스킬드 피플들이 기존에 하던 업무에서 좀 더 혁신적인 고객에게 가치를 줄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 향상을 위한 혁신적인 업무에 투입이 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게 사실은 함의적인 부분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사실은 댄스케 은행 사례를 소개시켜 드리는 이유는 이 장표를 소개시켜 드리기 위해서 이야기를 꺼낸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보통 클라우드 마이그레이션을 수행한다라고 하면 그게 바로 목적이 되는 경우가 사실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클라우드 마이그레이션이라고 하는 것은 IT 인프라 환경을 좀 더 자동화되고 효율성 있는 환경으로 바꾸는 중간 단계이지 결코 목적지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마이그레이션이라는 작업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효익을 현대화, 모더나이제이션이라고 하는 활동을 통해서 좀 더 극대화시키고 그것들을 기반으로 우리 IT 혁신, 비즈니스 혁신 활동을 좀 더 많이 수행할 수 있는 지속적인 개선과 혁신 프로세스가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러한 접근 방식은 저희 AWS가 계속해서 고객분들께 말씀을 드리는 우리가 클라우드를 대하는 태도 그리고 조직 변화의 발전 방향이라고 하는 점과 같은 맥락에 닿아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한 활동들을 위해서 저희 AWS는 거의 19년 동안 마이그레이션 전체 엔드-투-엔드 타스크에 필요한 도구, 서비스, 노하우들을 고객분들께 제공해드리고 개선을 해오고 있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저희가 그동안 여러분들께 마이그레이션, 클라우드 마이그레이션과 모더나이제이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던 개괄적인 얘기였고요. 이제는 AI라고 하는 새로운 이머징 테크놀로지가 또 올랐고 바로 그 부분에서 AWS는 내부적으로 고민을 좀 많이 했습니다. 어떤 고민이냐면 여러분들이 클라우드 환경으로 데이터 센터를 이관을 할 때 하는 모든 일련의 수행 작업들을 저희는 19년 동안 해왔잖아요. 아주 많은 노하우가 쌓이고 아주 많은 경험이 있습니다. 레슨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베스트 프랙티스도 가지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것을 AI에 녹여서 그동안 우리가 해왔던 작업들을 좀 더 자동화하고 노력을 낮출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라고 AWS가 고민을 했고요. 그 고민에 대한 답이 아마존 Q 디벨로퍼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혹시 이제 저희 AWS 서비스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아마존 Q 디벨로퍼? 그거 개발자들의 업무 효율 향상을 위한 코드 어시스턴트 아닌가? 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요. 아마존 Q 디벨로퍼는 개발자들을 위해서 테라폼 코드나 혹은 파이썬 코드, 자바 코드를 생성해주는 기능도 가지고 있지만 여러분들의 클라우드 마이그레이션 혹은 모더나이제이션 활동들을 지원해 드릴 수 있는 기능을 같이 내포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작년 리인벤트 때 소개가 되어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확산이 되고 있는 과정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Q 디벨로퍼의 우리 마이그레이션과 모더나이제이션 활동에 어떤 Q 디벨로퍼가 어떤 도움을 드릴 수 있는가라고 하는 부분들을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아마존 Q 디벨로퍼는 마이그레이션과 모더나이제이션 가속화를 하기 위해서 설계가 전문적으로 되어 있는 AI 에이전트 도구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기본적으로는 세 가지의 큰 카테고리 영역이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단넷 어플리케이션을 모더나이제이션 해드리는 기능이 포함되어 있고요. 두 번째로는 VM웨어 클러스터 환경 전체를 아마존 EC2로 전환할 수 있는 트랜스폼 기능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메인프레임, 코볼 베이스로 되어 있는 메인프레임 환경을 자바로 전환을 해드리는 모더나이제이션 기능들이 같이 내포가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 세 개지? 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 아마존 Q 디벨로퍼의 마이그레이션 지원 기능들, 모더나이제이션 지원 기능들은 세 개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점점 더 확산이 되는 형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세 개는 전 세계적으로 아주 많은 고객들이 클라우드 마이그레이션을 할 때, 클라우드 전이를 할 때 가장 많이 겪고 계시는 테크니컬 블로커 영역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Q 디벨로퍼를 이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지금 보시는 화면이 이제 Q 디벨로퍼의 콘솔 화면입니다. Q 디벨로퍼를 처음에 이네이블해서 프로비저닝을 하시면 다음과 같은 콘솔 화면을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이 콘솔 화면은 단지 여러분들의 동료와 아마존 Q 디벨로퍼 에이전트에게 프로젝트 목표를 공유를 하는 활동을 통해서 마이그레이션이나 모더나이제이션 활동이 시작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Q 디벨로퍼의 에이전트가 여러분들이 제시하는 기존의 온프리미스 환경들을 평가를 하고요. 계획을 만들고 수행해주는 역할을 수행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전체로 진행이 될 때 결국 이 콘솔 화면이 AI와 사람이 같이 콜라보레이션하는 환경이 되는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결국은 여러분들께서 아마존 Q와 협업을 해서 승인하고 검토하고 컨트롤하시는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Q 디벨로퍼에게 우리가 전환을 해야 되는 목표, 예를 들면 단넷 프레임워크를 모더나이제이션해라고 시키시면 Q 디벨로퍼는 소스 코드를 분석을 하고 계획을 짜고 승인을 받아서 수행을 하는 형태이고요. 그 중간중간에 우리가 컨트롤을 회복할 수 있도록 채팅창 내지는 콜라보레이션 환경에서 우리가 제어권을 가져오거나 혹은 좀 더 나은 방안을 고민하게끔 하거나 하는 이런 활동들을 수행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단지 코드 어시스턴트가 아닌
콜래보레이티브 환경을 제공해 드리는 거기 때문에 전체 전환 과정 타스크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하고 그 작업을 재작업 지시를 시키고 그 작업에 다른 길을 찾도록 하는 활동들이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 큐 디벨로퍼가 어떤 기능을 내포하고 있길래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가라고 하는 부분을 설명을 드리면 큐 디벨로퍼는 크게 보면 세 가지 컴포넌트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에이전틱 인프라스트럭처라고 해서 자율주행 모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슈퍼바이저 에이전트가 다른 특별히 우리가 작업을 해야 되는 서브 에이전트들을 거느리고 오케스트레이션을 해주는 자율 운영 인프라스트럭처 환경이 만들어져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인프라스트럭처에게 우리가 만약에 아까 말씀드린 뭐 단내 프로젝트를 모더나이제이션 해라고 한다면 이 자율 운영 환경에서 플랜을 만들고 에이전트들을 조율을 하고 계획을 실행하는 이런 활동들을 수행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에이전트들은 자체적으로 밸리데이션하고 피드백 기반의 분석이 수행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기존에 우리가 프로젝트 베이스로 하던 모더나이제이션 작업 몇 주 혹은 몇 달에 걸리던 작업들을 몇 시간 만에 완료할 수 있는 에이전틱 인프라 환경이 제공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요거 자체로도 하나의 완전판의 세트가 될 수 있는데 이것만으로는 사실 모자라죠. 왜냐하면 아직 기계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AI와 사람이 협업할 수 있는 공간이 하나 필요하게 되고요. 그래서 콜래보레이티브하게 일을 수행할 수 있도록 우리가 제어권을 가지거나 지시를 내릴 수 있도록 채팅 인터페이스를 같이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필요하다면 자동화를 시켰다가 혹은 제어권을 가져오고 혹은 조정을 하고 계획을 승인하고 통제권을 수행할 수 있는 이런 환경이 같이 제공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외에 나머지 세 번째는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테크니컬 도메인 도메인 에이전트 환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는 19년 동안 마이그레이션을 아주 많이 해왔잖아요. 거기에서 쌓여져 있는 단넷의 노하우, VM웨어의 노하우, 메인프레임의 노하우를 각각의 에이전트들이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자율운영 인프라와 협업을 해서 결국은 우리가 목표로 하는 단넷 모더나이제이션, VM웨어 마이그레이션이라고 하는 작업들을 자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인프라스트럭처 환경이 만들어져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세 가지의 컴포넌트들이 협업을 해서 결국은 서비스라고 하는 형태로 제공이 되는 거예요. 아까 보셨던 그 콘솔 화면이 저희 AWS 콘솔에서 다른 서비스들과 동일하게 운영하시는 화면일 텐데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이 운영하시는 어플리케이션 코드 혹은 데이터들을 엔터프라이즈 레벨에서 보호하고 권한을 관리할 수 있고 같이 협업할 수 있는 공간이 제공이 되는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말씀드리는 아마존 큐 디벨로퍼 트랜스폼이라고 하는 마이그레이션과 모더나이제이션을 하는 이런 기능들은 단순한 도구가 아니라 여러분들의 협업 파트너로서 활동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그 마이그레이션과 모더나이제이션을 할 때 AI 기능들이 어떻게 협업을 해서 좀 더 혁신을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설명이었고요. 실제 큐 디벨로퍼가 핵심 워크로드에 어떻게 적용이 될 수 있는지 어떤 형태로 움직이는지에 대한 개념적인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쪽을 한번 말씀드릴게요. 마이크로소프트는 이제 윈도우즈, SQL 서버, 단넷 환경으로 대표되는 환경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이 마이크로소프트 환경을 AWS 옮겼을 때 어떤 가치가 있느냐라는 걸 먼저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SAP 컨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스 서비스이고 실제로 85,000개 이상의 SQL 서버를 AWS로 옮겨야 되는 이런 상황에서 8개월 만에 전체 데이터베이스 인프라를 아마존 환경으로 옮겼다라고 합니다. 결과적으로는 TCO가 75% 감소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비용 감소와 시간 단축이라는 걸 가지고서 고객에 대해서 고객 경험을 좀 더 개량할 수 있는
활동에 집중하게 됐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이 SAP 컨커의 데이터베이스 이관 활동에서 TCO를 획득할 수 있는 이런 비결이 뭐냐면, 다음과 같은 형태로 MSFT 환경을 AWS에 적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마이크로소프트 라이센스를 그대로 가져와서 Bring on your 라이센스 형태로 운영하실 수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AWS에서 제공하는 마이크로소프트 라이센스를 활용하셔서 마이크로소프트 워크로드를 운영하실 수가 있는 형태도 가능합니다. 세 번째로는 단넷코어와 같은 오픈소스 라이센스 혹은 오로라와 같은 클라우드 네이티브 데이터베이스로 아예 전환을 하는 이런 접근 방식, 혹은 직접 관리 형태, EC2의 직접 관리 형태로 만들어서 접근하는 방식, 이런 다양한 방식들을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과연 비용 최적화된 형태의 마이그레이션이 어떤 것인가를 선택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이고요. 그럼 이런 마이크로소프트 환경을 클라우드로 전환을 할 때 아마존 Q 디벨로퍼는 어떤 영역에서 도움을 줄 수 있는가라고 한다면 바로 단넷 프레임워크 환경입니다. 이 단넷 프레임워크 환경은 2002년도에 처음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거의 20년이 넘은 프레임워크이고 계속해서 발전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전 세계에 있는 단넷 프레임워크 환경 중에 35%가 아주 옛날 버전의 환경에서 운영이 되고 있고, 바로 이 얘기는 35%의 단넷 프레임워크 환경은 클라우드로 이관을 할 때 테크니컬 블로커로 작용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너무 옛날 기술이고 지금은 지원되지 않는 기술이기 때문에 결국은 클라우드로 마이그레이션 하려면 단넷을 모더나이제이션 하고서 적용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인 거죠. 이 부분을 Q 데벨로퍼는 어떻게 도움을 드릴 수 있느냐라고 한다면 다음과 같은 5개의 타스크를 Q 디벨로퍼에서 자동적으로 수행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로는 단넷 프레임워크의 소스 레파지토리를 Q 디벨로퍼에게 오픈을 해주시면 Q 디벨로퍼는 어플리케이션을 평가하고 분석을 수행하게 됩니다. 그 분석을 수행한 결과를 가지고서 실제 마이그레이션 플랜을 수립을 하게 되고요. 이 플랜을 수립하는 이 단계까지가 단지 소스 공유, 그 다음에 클릭 몇 번만으로 이제 이루어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실질적인 트랜스폼 활동을 수행을 하게 되는데, 근데 이 트랜스폼 활동이라고 하는 것은 한 번에 이루어질 수는 없겠죠. 당연히 변환을 하다가 오류가 나고 혹은 내가 원하지 않는 결과를 도출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이제 아마존 Q 디벨로퍼가 본인의 장점을 발휘하게 되는데요. 변환 과정에서 실패가 발생하면 Q 디벨로퍼는 자체 디버깅 기능을 사용해서 프로세스를 계속해서 반복하게 됩니다. 버그를 검사하고 기능을 피드백을 해서 변환이 완료될 때까지 계속해서 개선을 한다라는 것이죠. 결국 그 아마존 콘솔 화면, Q 디벨로퍼 콘솔 화면에서 우리는 작업 지시를 내리고 두어 시간만 있다 오면 전체 변환이 완료된 형태를 확인하실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마지막에 검증 단계를 거쳐서 배포가 되는 이런 형태를 지원해 드릴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다음 워크로드 VMware를 한번 살펴볼까요? VMware는 전 세계적으로 상당히 많이 쓰고 있는 워크로드이죠. AWS는 VMware 고객분들께서 클라우드 환경에서 어떠한 형태로 적용을 하시든 간에 그 부분을 지원을 해드리려고 사실은 상당히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아직까지도 온프레미스에 남아있는 VMware 서버 대수가 7천만 대라고 합니다. 그 중에 가트너에서 설문을 했는데요. 74%의 고객분들께서 지금 현재 VMware 환경에서 다른 환경을 고민을 한다. 라이센스 부분 혹은 확장성, 민첩성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다른 형태로 적용하는 걸 고민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AWS는 만약에 고객분들이 다른 형태의 고민을 하신다면 클라우드로 어덥션을 할 수 있는 다양한 패스를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저희 Q 디벨로퍼가 VMware를 어떻게 마이그레이션 도와드릴 수 있는가를 살펴보면 마찬가지로 이제 5개의 타스크가 존재하게 되는데요. 첫 번째로는 현재 VMware 클러스터 안에 있는 모든 VM,
그다음에 네트워크, 스토리지 이걸 다 조사를 해야겠죠. 이 디스커버리 단계가 있고요. 이 디스커버리 단계는 VM웨어의 RV 툴이나 혹은 저희가 제공해 드리는 어플리케이션 디스커버리 서비스를 이용을 해서 현재 운영하고 계시는 환경 자체에 대한 인벤토리를 확보를 하는 단계가 하나가 있고요. 이 확보된 데이터를 가지고서 그 다음에 큐 디벨로퍼가 이제 움직인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 재밌는 거는 큐 디벨로퍼는 확보된 인벤토리 정보에서 온프레미스의 네트워크 토폴로지와 어플리케이션 VM 간의 종속성을 먼저 그림을 그리게 됩니다. 이 네트워크 매핑이라고 하는 단계를 만드는 이유는 뭐냐면, 어플리케이션을 마이그레이션 할 때는 서로 간의 관계가 있거든요. 선행과 후행이 있고 아주 밀접하게 연관된 어플리케이션은 동일하게 같이 취급이 돼야 되기 때문에 네트워크 매핑, 종속성을 만든 결과를 가지고서 계획을 수립할 때 클러스터링 작업을 수행을 해요. 그래서 마이그레이션 단계 1군, 2군, 3군, 4군을 만들어서 그 작업 그룹 단위로 마이그레이션을 수행하게끔 계획을 수립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작업들이 예전에 마이그레이션 진단을 받아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대부분 짧게는 2주, 길게는 한 달 넘게 이런 작업들이 수행이 되는데, 큐 디벨로퍼를 사용하시면 한두 시간 만에 모든 작업들이 이제 완료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실질적인 마이그레이션과 테스트 전환 단계는 VM 레벨 혹은 스토리지 레벨에서 마이그레이션과 테스트 전환 단계가 저희가 이미 베스트 프랙티스로 가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큐 디벨로퍼가 제공해드리는 타스크로 자동화를 시키고 모니터링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큐 디벨로퍼를 이용해서 VM웨어를 마이그레이션하는 이런 타스크들은 사실은 저희 이제 EC2 레벨로 매핑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고객분들은 EC2가 아니라 AWS에서 뭐 레드햇 환경이라든가 혹은 누타니스를 쓰고 싶으실 수도 있어요. 당연히 그 패스도 이제 지원을 해드리고 있고요. 당연히 저희 서드 파티하고 같이 긴밀하게 협력 관계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운영 환경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이용하실 수 있는 피처들도 제공해드리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VM웨어 자체를 옮기고 싶다라고 하셨을 경우에는 엘라스틱 VM웨어 서비스라고 하는 약어로는 EVS라고 저희는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서비스가 제공이 됩니다. 이 EVS 서비스는 기존에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VM웨어 클러스터를 몇 시간 안에 AWS로 프로비저닝을 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V모션이라든가 V센터 등 여러분들이 익숙하게 쓰고 계시는 이런 툴들을 그대로 쓸 수 있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VM웨어 클러스터를 운영하실 때 뭐 서드 파티 툴들 많이 쓰시잖아요. 그런 툴들도 다 같이 호환이 되고 운영 자체도 직접 운영하시거나 파트너 형태로 관리형 형태로 선택을 하실 수 있는 이런 기능들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결국에는 VM웨어를 EC2로 옮기든 혹은 서드 파티 레드햇 환경으로 마이그레이션 하든 혹은 VM웨어 클러스터 형태로 옮기시든지 간에 클라우드 마이그레이션을 하는 옵션지 자체에 대해서는 다 유효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특히 EC2로 마이그레이션을 해야겠다라고 하셨을 때는 큐 디벨로퍼의 트랜스폼이라고 하는 기능들을 통해서 사람 개입이 거의 필요치 않은 마이그레이션 자동화를 수행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SAP 쪽을 넘어가 볼까요? SAP는 이제 우리 백엔드 쪽에 아주 거대한 ERP 솔루션일 텐데요. SAP 영역에서는 아직까지는 저희 큐 디벨로퍼가 어떤 특별한 기능을 제공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SAP 운영 환경 평가에서 ISG라고 하는 이런 컨설팅 업체에서 저희들을 평가를 하기에 SAP 하나 인프라 서비스를 클라우드에서 운영할 때 리더군에 속한다라고 7년 연속으로 선정이 되어 있는 결과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여기서 저희가 SAP 하나 인프라를 클라우드에서 운영할 때 왜 리더 그룹인가라고 하는 게 크게 보면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성능과 AI 혁신 연계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성능적인 부분에서는 저희 이제 니트로 시스템하고 EC2 고용량 메모리 인스턴스를 이용을 해서 최대
기존의 워크로드 성능보다 15% 향상이 된다라고 하는 이런 서베이 결과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AI 기술 같은 경우에는 저희 베드락이나 IoT 코어 서비스 같은 연계를 통해서 SAP 연계 프로세스를 자동화해서 구성하실 수 있는 특성을 제공한다라고 하는 부분이고, 두 번째 장점은 보안과 규정 준수죠. 저희는 엔터프라이즈급 보안과 산업 표준을 지키고 있기 때문에 안전한 ERP 시스템을 운영하실 수 있는 환경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마지막 세 번째 장점은 SAP 환경을 AWS에도 운영하기 위해서 필요한 여러 가지 툴들을 저희는 지금 이미 만들어서 제공하고 있다라는 거죠. AWS 런치 위자드라든가 마이그레이션 허브 오케스트레이터와 같은 툴들을 이용해서 기존의 SAP를 운영하시던 도구보다 좀 더 확장된 클라우드에 특화된 이런 도구들을 같이 이용해서 활용하실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SAP 운영 환경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해드리는 부분이 Rise with SAP과 Grow with SAP입니다. 그래서 커스텀 형태의 대형 엔터프라이즈든 혹은 SaaS 형태의 ERP 도입을 하시는 이런 두 가지 커다란 분기점에 있는 시나리오에 대해서 AWS는 완벽한 성능과 보안 환경을 제공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SAP를 운영하실 때 더할 나위 없는 클라우드 서비스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AWS는 사실은 SAP와 16년 이상의 파트너 관계를 맺고 있고, 다양한 SAP 도구들, 솔루션들에 대해서 최적의 운영 환경을 제공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협력할 예정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ERP 부분의 클라우드 전환을 고민하실 때 이미 베스트 프랙티스와 운영 노하우를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많은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라클 얘기 들어가 볼까요? 오라클은 이제 클라우드 마이그레이션 얘기할 때 항상 빠지지 않는 솔루션 영역일 텐데요. 이미 RDS 오라클 혹은 RDS 오라클 커스텀이라고 해서 많은 부분 오라클과의 협력 관계에서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작년에 오라클 데이터베이스 at AWS라고 하는 파트너십이 발표가 되었습니다. 말 그대로 오라클 데이터베이스를 AWS에서 운영을 하겠다라고 하는 파트너십이고요. 레리 앨리슨 회장은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오라클 오토노머스 데이터베이스를 포함해서 오라클의 최신 데이터베이스 기술을 AWS 데이터 센터로 직접 가져와서 최적의 성능이 보장이 되고 AWS 서비스와 원활한 통합을 할 수 있다라고 레리 앨리슨 회장은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이 이야기는 사실은 저희가 오라클과 AWS와 오라클 간의 협력 관계에서의 확대되어 적용이 되는 결과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기존에 우리가 가지고 있던 오라클 선택 옵션에서 엑사데이터나 RAC 환경을 여러분들이 원하는 성능, 원하는 보안 수준, 그리고 확장 연계할 수 있는 부분들에서 이점만을 가져올 수 있는 하나의 새로운 어프로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미 이제 세계에서 보안에 되게 민감한 이런 미국에 있는 이런 회사들 혹은 정부 조직들도 오라클 데이터베이스의 AWS 환경에서 이미 워크로드를 운영하는 사례도 많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텐데, 그럼 단지 오라클을 운영할 수 있다, 엑사데이터를 운영할 수 있다만 있느냐?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오라클 데이터베이스의 AWS를 활용하시게 되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이점이 크게 보면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로는 기존의 마이그레이션 수행하실 때 내가 가지고 있는 성능과 내가 가지고 있는 기능들을 아무런 변경점이 없이 그대로 이전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특성이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트랜지션 데이터베이스를 운영하시다가 어널리틱 서비스를 당연히 연계하시게 되잖아요. 거기에서 필연적으로 부과되는 타스크가 ETL을 만드는 것입니다. 데이터 변경분을 분석계 쪽으로 데이터를 넘겨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AWS는 트랜지션 서비스와 어널리틱 서비스의 연계점에서 ETL을 넣지 않는 제로 ETL이라고 하는 기술들을 작년부터 이미 선보이고 있거든요. 오라클의 데이터베이스 환경으로 마이그레이션을 하시게 되면 오라클 데이터베이스에서 저희 어널리틱 서비스로의 데이터 연동이
사실은 별도의 프로세스 없이 하나의 정의로서 이루어지는 제로 이틀 환경이 구성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 마지막 이점은 오라클 데이터베이스 DBA 분들이 사실 상당히 좋아하실 것 같은데요. 기존에 우리가 오라클 데이터베이스를 관리를 하시던 오퍼레이션 하시던 프로세스 혹은 서포트, 라이센스 구매 이런 프로세스들이 하나도 변경됨이 없이 기존의 경험들을 그대로 가져가실 수 있는 특징을 제공해 드린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메인프레임 얘기를 해볼까요? 한국에서는 이제 메인프레임이 그렇게 활성화되지 않았지만 외국 같은 경우에는 메인프레임을 아직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이 메인프레임 마이그레이션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또 Q 디벨로퍼가 트랜스폼 기능들을 제공해드리고 있는데요. 메인프레임의 문제점에 대해서 조나스 피트니스라고 하는 회사를 사례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이 조나스 피트니스라고 하는 회사는 피트니스 센터 관리하는 회사인데요. 3,000개 이상의 센터가 있고 실제 트랜잭션이 신용카드 트랜잭션이 연간 14억 건이라고 합니다. 당연히 메인프레임이기 때문에 장비 노후화 문제, 고비용 문제, 그리고 코볼 개발자 수급 문제가 있었고요. 이 부분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와 같이 메인프레임 모더나이제이션 프로젝트를 수행을 했고 1년 만에 코볼에서 자바로 변환을 했다라고 합니다. 당연히 비용은 90% 정도 절감이 됐고요. 1년 안에 투자 비용의 TCO를 다 뽑아낸 이런 상태인 거죠. 그래서 메인프레임 같은 경우에는 클라우드로 전환을 할 때 모더나이제이션을 해서 전환을 하는 어프로치가 상당히 유효하다라고 이미 증명이 나 있는 마이그레이션 패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아주 안타깝게도 전 세계적으로 10,000대 이상의 메인프레임이 아직도 활용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 부분을 아마존 Q 디벨로퍼는 어떻게 해결을 하느냐라고 보시면 마찬가지로 또 5개 타스크입니다. 첫 번째로는 메인프레임 코드를 먼저 분석을 하겠죠. 메인프레임 코드를 열심히 분석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그 코드를 기반으로 해서 비즈니스 내용과 테크니컬 내용을 분리를 해서 도큐멘테이션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 도큐멘테이션을 하고 나서 실제로 테크니컬 도메인 안에 있는 내부 기능들을 다 분해를 해서 비즈니스 도메인 레벨로 다시 묶는 디컴포즈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하나의 커다란 모놀리식 어플리케이션이 있었을 때 인사, 영업, 재고관리, 주문이라고 하는 비즈니스 도메인별로 테크니컬 도메인을 다시 온라인을 시켜서 이 각각의 비즈니스 도메인을 분리시키는 계획을 수립해 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문제점은 코볼에서 모더나이제이션을 자바로 이제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됐을 텐데 그럼 리팩토링을 Q 디벨로퍼가 하느냐? AWS는 그 리팩토링 기술이 이미 가지고 있습니다. 블루에이지라고 하는 메인프레임 모더나이제이션 솔루션을 이미 가지고 있고요. 코볼에서 자바로 전환을 해주는 기술이고 이 Q 디벨로퍼는 블루에이지라고 하는 것과 협업을 해서 툴 레벨에서 협업을 해서 실제 코볼에서 자바로 전환을 할 수 있는 자동화된 기술을 제공해드리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가 이제 커다란 워크로드 레벨에서의 마이그레이션 혹은 모더나이제이션을 어떻게 하는가에서 AI가 도와드릴 수 있는 부분들을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고요. 지금 현재는 단넷 그리고 메인프레임 그리고 VM웨어 레벨이지만 좀 더 나중에는 SQL 컨버전이라든가 하는 이런 기능들도 추가가 될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으면서 여러분들이 클라우드 마이그레이션과 모더나이제이션에 어떻게 저희가 같이 협업을 하고 도와드릴 수 있는가를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클라우드 마이그레이션을 수행할 때 의사결정을 할 때 가장 크게 걸려 있는 거는 라이센스 문제와 최적화 문제가 걸려 있습니다. 여기에 AWS는 Optimization and Licensing Assessment OLA라 불리는 이런 작업을 같이 해드릴 수가 있는데요. 이 작업은 현재 사용이 되고 있는 UCG, 유틸라이제이션 기반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마이크로소프트 라이센스, 오라클 라이센스를 분석을 하고
거기에 클라우드를 적용을 했을 때 실질적인 비용이 얼마가 나올지, 라이센스는 어떻게 가져가야 되는지에 대한 제언을 해드리는 이런 타스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반적으로는 윈도우즈 라이센스 17%, SQL 서버 45% 비용이 절감된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오라클 유틸 같은 경우에는 평균 35% 정도 감소한다라고 저희는 보통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그 라이센스 비용에 관련한 의사결정이 지나고 나면 실제 마이그레이션 활동을 해야 되잖아요. 클라우드 전환 활동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서는 마이그레이션 엑셀러레이션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이런 프로그램이 준비가 되어 있고요. 이 마이그레이션 엑셀러레이션 프로그램은 여러분들이 클라우드 전환을 할 때 필요한 모든 타스크들을 프레임워크로 설계를 하고 비즈니스와 테크니컬 도메인에 걸쳐서 어떤 일을 수행을 해야 되는지, 어떤 게 베스트 프랙티스인지를 제언을 해드릴 수 있는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요거가 되고 나면 실질적인 활동을 수행을 해야겠죠. 실질적인 활동을 수행할 때는 익스피리언스 베이스드 엑셀러레이션이라고 해서 실제 이론으로 배우고 공부를 하는 것이 아니라 같이 워크로드를 마이그레이션 하거나 모더나이제이션 하는 활동들을 통해서 실전 기반으로 MVP 모델을 만들어내거나 전환을 하는 이런 과정을 저희가 같이 도와드릴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EBA라고 하는 단계가 플랫폼을 설계하거나 마이그레이션을 하거나 모더나이제이션을 하거나 혹은 AI 어플리케이션을 만들어 보거나 하는 이런 엑셀러레이션 패스가 다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저희는 또 각 영역에 맞는 전문 파트너들이 많이 있죠. 이 파트너사들을 통해서 같이 여러분들의 비즈니스 문제, 기술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엑셀러레이션을 할 수 있는 어프로치가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좀 빠르게 개괄적으로 마이그레이션과 모더나이제이션에 대해서 AI, Q 디벨로퍼가 어떤 일을 할 수 있는지, 그리고 Q 디벨로퍼가 아니더라도 여러분들의 엔터프라이즈 워크로드들을 어떤 형태로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